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날씨가 연일 무더위네요. 도도티브 구독자님들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비트360에 가기 전 구독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해서 오늘 영상은 카니발 풀체인지 3가지 인테리어, 색상별 디테일한 차이와 내부 시트 선택 시 참고할 할 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360에 가서 직접 보고 앉아본 카니발 풀체인지의 느낌은 외관은 정말 매력적으로 바뀌었다. 분명 공도에서 돌아다니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세련된 전면 그릴과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미니밴이라기보다는 고급 대형 SUV에 가까운 모습으로 설레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외관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존재했었는데요. 저 범퍼 쪽에 위치한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손잡이의 위치, 그리고 C필러 창의 크기만 빼면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들은 외관에서 유일한 오게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봤지만 정말 뒤에 차량이 전고가 높은 차량이라면 저 리어의 방향 지시등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특히 더욱더 문제는 예를 들어 1차선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해 있던 상황이고 이 3차선은 운행 신호로 주행 중이라 셈 치면 좌회전 하려던 카니발이 급한 일이 생겨 2차선으로 진입하려 할 때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인 리어 램프의 방향 지시등에 들어온다면 2차선 멀리서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저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오려 하는구나 라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카니발을 보면 방향지시등의 램프가 조금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플렉터가 바깥쪽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1차선 뒤에 있는 차량에 가려 시야가 안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범퍼 쪽에 방향지시등이 갈 수밖에 없었다면 차라리 리플렉터가 있는 곳까지 길게 방향지시등을 빼던가 아니면 그쪽으로 옮기기만 했어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되기에 보완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듯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게티는 이 트렁크 손잡이 위치와 디자인인데요. 다 좋은데 트렁크 손잡이를 왜 저기에다 놓았을까요? 물론 스마트키로 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팰리세이드 트렁크 열 때 스마트키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손이 바로 기아 엠블럼 있는 이쪽 리어 카메라 옆쪽으로 가죠. 여기서 전시 차량을 관리하는 스태프분도 트렁크 여시는데 무심코 손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안 열리니까 좀 당황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저기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저것의 높이가 딱 적당하죠. 하지만 이번 카니발의 경우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 손으로 여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진에 잠깐 찍혔는데 어떤 분께서 여시려고 상당히 몸을 좀 숙인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역시 약간 좀 그 리어 디자인을 좀 해치는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보이지 않게 살며시 이렇게 해놔도 되는데 너무 또 크게 이렇게 모양을 해놔서 제가 이전에 표현하기도 했었지만 약간 가오리의 입 같아 보이는 모양 같기도 좀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관에서 바라본 C필러 창이었는데요. 차량 사이즈에 비하면 왜 이리 작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C필러의 모습만 보면 팰리세이드 C필러와 유사하죠. 하지만 3열 윈도우 창의 개방 느낌은 팰리세이드에 대비 정말 작아 보였는데요. 좀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디자인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실내에 들어가서 3열에 앉아서 밖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3열 윈도우 창 치고 개방감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외에는 카니발 풀체인지 이번 외관은 정말 나무랄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임에는 충분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요. 우선 시트 컬러에 블랙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전통적으로 카니발은 시트 컬러에 블랙을 채택하지 않는 걸까요? 내부가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이점 때문에 그리 했을까요? 아니면 패밀리카를 고르는 아빠들의 선택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것일까요? 분명 시트 오염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큰 요소인데요. 저 역시 아이 둘의 아빠이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실내를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실내가 그리 작아 보이거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전혀 없었는데요. 현재 저는 블랙 시트 상당히 마음에 들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차 안에서 흘려도 쓱쓱 닦아내면 끝이고요. 어떤 옷을 입어도 시트가 오염이나 이염될까 걱정 없이 승하차하고 있어 이런 편의성을 바라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카니발에서도 역시 세 가지 실내 인테리어가 모두 밝은 색으로만 나왔죠.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세 가지 컬러가 나왔으니 이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래서 도도티브가 직접 세 가지 컬러 실내를 타본 느낌으로 내부 시트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천정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모두 동일한 베이지의 밝은 직물 소재의 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들 브라운과 코튼 베이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3톤으로 된 느낌이고요. 미스트 그레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2톤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 새들 브라운 실내를 직접 본 느낌은 세 가지 색상 중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 도도티브인 저도 이 세 가지 색상 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새들 브라운을 선택할 것 같았고요. 세 컬러 다 밝은 색이지만 가장 고급스럽고 나머지 둘에 비하면 오염이나 이염이 그나마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블랙이나 브라운 계통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컬러로 갔을 테지만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라면 새들 브라운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출고 통계도 나오겠지만 새들 브라운이 가장 많이 출고될 것 같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실내의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컬러는 블랙으로 되어 있죠. 이 역시 조금 아쉬운 거는 소렌토 풀체인지처럼 스티어링 휠도 투톤으로 나왔더라면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포스포커 형태인데 아래쪽에 이 부분을 왜 블랙 하이그로시로 했을까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손 지분이 정말 많이 남을 텐데 펠리세이드를 봐도 저기가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 지분 걱정은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4세대 카니발 디자이너분은 하이그로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펠리세이드 역시 이 센터 터널은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카니발은 여기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면 이미 많은 손지문이 묻어 있는 게 보입니다. 사진이 아닌 실제로 보면 더 심하게 묻어 있는데요. 물론 많은 관람객들이 만져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혼자 운행하시는 경우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새들 브라운 시트의 느낌이고요. 운전석에서 2열, 3열을 바라본 새들 브라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도어 새들 브라운 느낌이고요. 외관 컬러가 스노우 화이트 펄의 조합이 되었더라면 더욱더 이쁘긴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앰비언트 무드 등이 수줍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죠. 좀 더 넓은 부분에 크게 적용해 줬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센터코스는 겉에서 보면 정말 커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좀 작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왜 이리 작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2열 쪽에 수납 공간이 5.4리터로 커지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속기 아래쪽이라도 좀 더 넓게 수납 공간을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마저 운전석에서는 아예 없고요. 조수석 쪽에 정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핸드폰이나 얇은 지갑을 놓을 정도밖에는 안 돼 보이고요. 글로브 박스도 차량 크기에 비하면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전자 부품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수납 공간은 많이 넉넉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열 시트 싱킹되고 3열 시트가 이렇게 펼쳐서 누워져 있는데요. 이러면 이쪽에 무언가를 좀 채우고 2열 시트도 이렇게 누워만 진다면 평탄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소품들이 많이 필요는 하겠지만요. 9인승 2열 시트가 이렇게 완벽하게 누워지려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9인승 2열에 기본으로만 시트가 설정되어야지만 이렇게 누워진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2열 시트에 전동 기능이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시트가 제껴지지 않고 눕혀서 위에 평탄화를 한다 하더라도 무게 하중으로 시트의 그 전동화 기능이 고장날 우려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기아 담당자에게 왜 차박을 고려한 폴딩이나 시트 펴짐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전동 시트의 무리한 차박으로 잦은 고장 클레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요. 아마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도도티브 역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는데요. 다음은 코튼 베이지 실내 색상입니다. 새들 브라운 다음으로 코튼 베이지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내에서 얼핏 보면 코튼 베이지와 미스트 그레이가 헷갈립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트를 보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투톤 느낌으로 된 것이 코튼 베이지, 원톤 시트의 느낌이 미스트 그레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코튼 베이지 2열 리무진 시트에 도도 튜브가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옆에 회색 느낌의 시트 컬러가 들어가 있죠. 1열 시트와 레그룸 공간은 정말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2열 시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2열이 이렇게 많은 레그룸이 남는다면 3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또한 2열이 양보를 한다면야 3열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9인승에 비해서는 7인승이 실내 공간은 넉넉했고요. 3열 코튼 베이지 시트의 느낌인데 솔직히 3열 시트 착자감은 아주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시트가 우선은 좀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되기는 하지만 허리를 감싸주는 느낌보다는 SUV에서 느껴지는 등받이가 전형적인 얇은 시트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열 시트는 차라리 9인승처럼 독립 시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찌 보면 9인승에 4열 시트는 없는 셈 치고 싱킹하고 3열은 독립 시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열 시트는 시트도 상당히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모양새이죠. 아무래도 싱킹을 많이 하다 보면 저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트에 주름이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새들 브라운에 비하면 시트 오염이나 이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색상이긴 한데요. 굳이 말하자면 코튼 베이지나 미스트 그레이 둘 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실내 색상임에 동일하죠. 그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원톤 시트 느낌의 미스트 그레이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색상이 미스트 그레이 시트인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일단은 한눈에 봐도 좀 깔끔하긴 합니다. 다만 이 느낌이 실내가 아닌 실내 조명을 받은 느낌이라 아마도 외부에서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시 차량처럼 외관이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실내 미스트 그레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트 360에는 11인승 차량이 전시되지 않아 11인승 새들 브라운 실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수의 인원에는 11인승이 최적일 듯 싶네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질문해주신 궁금 사항에 대해서 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다뤄볼 텐데요. 인승별 실내 공간은 7인승과 9인승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뤄드렸고요. 7인승의 경우 3열 시트 싱킹하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면 158cm 정도가 나온다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누워보기도 했죠. 차박이 가능하냐고 물으면 순정 상태에서는 솔직히 불편함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건 2열 틸팅이나 레일 연장을 하면 아주 넉넉한 공간에서 차박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7인승의 2열 바닥에 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레일 연장 관련 궁금해 하셨죠. 우선 턱의 높이로 봤을 때는 연장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레일 연장 전문가 분들이 보시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업체들이 어떤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네요. 턱은 존재한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9인승의 경우도 4열 싱킹하고 3열 쿠션 팁업 기능이 추가되었죠. 2열은 성인이 앉아있는 공간 확보하고 이 3열 시트를 팁업을 하면 4열 시트에 제가 앉았을 때 무릎이 달 정도의 공간만 나옵니다. 영상에서 보면 2열, 3열 어느 정도 공간 확보하면 4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공간이 안 나오고요. 9인승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인이 4열에 앉았을 때의 공간감과 착자감은 성인이 앉을 만한 공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열, 3열이 정말 많이 양보를 한다면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잠깐 거리, 그러니까 근거리를 타고 가는 정도는 가능할 듯 싶었고요. 11인승의 경우는 2열, 3열 센터 점프 시트가 과연 성인이 앉아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를 물어보셨는데 아쉽게도 11인승은 전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시차다 보니 키를 소지하고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시연이나 키로 작동하는 기능들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시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7인승의 경우 릴렉션 시트 작동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직접 조정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2열 시트를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는 레버는 성인인 저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힘을 주어야만 가능했었고요. 이 차량이 신차라 뻑뻑함도 있었겠지만 그리 부드러운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리무진 시트 원터치 버튼 2개와 시트 리클라이닝 종아리 뒷받침 조절 등 3가지 버튼이 더 존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쪽 버튼만 총 5개죠.
이것도 많이 좀 불편했고요. 총 7개의 버튼이 존재하다 보니 순간 내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을 잡으려 할 때 머릿속에 멘붕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차주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만 2열에 가끔 타는 가족이나 탑승객들은 사용하려면 꽤나 진땀 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3열을 들어가기 위한 2열 시트에 원터치 버튼이 없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도 보면 똑같이 독립 시트로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3열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트 위쪽에 원터치 버튼이 있어 탈 때나 3열 공간에서 탑승객이 내릴 때도 상당히 편리했었는데요. 카니발은 이 부분에서는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2열, 3열 수동 선쉐이드 커튼은 어느 정도 가림이 되는지도 확인 부탁하셨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2열은 앞쪽은 거의 윈도우가 다 가려졌지만 뒤쪽 부분은 많이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 2열 시트를 많이 리클라이닝을 하면 얼굴에 직접적으로 햇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3열 선쉐이드 커튼은 거의 다 가려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카니발의 3열 윈도우가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작아 보였지만 실내에서는 시인성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도드튜브가 직접 보고 와서 느낀 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렸고요. 분명 카니발 풀체인지 정말 매력적인 차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존재하기는 했다는 부분, 향후 개선이 된다면 더 경쟁력 있는 카니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 차박이나 공간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 리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